안녕하세요. 분석장현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및 VOC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는 광부입니다. 광부. 예. 자, 제가 제공드리는 다른 서비스, 예측 분석, 확률 분석, 여러 가지 분석들은요. 사실상 단순히 그냥 분석인 겁니다. 분석. 분석인데 뭐냐? 예측 분석이요. 어떤 변하는 양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예측 분석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 같이 쓰면 좋을 단어들, 키워드들, 주제들,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면, 아토팜 리얼베리오는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쓰고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 리얼베리오 뷰티 클래스라는 오프라인 행사에 컨텐츠 3개를 갖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3개도 사실 적어요. 웬만한 기업들이 설마 컨텐츠를 3개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3개? 솔직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10개도 적어요. 근데 10개가 미니멈입니다. 10개 밑으로는 제가 보기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제가 좀 텍스트 양이 많은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웬만해서는 3개, 이 10개 밑으로는 그냥 저한테 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3개 밑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3개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리 못해도 한 10개? 10개 정도는 주셔야 이게 진짜 좀 쓸만한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빈도로 나눠야 돼요. 빈도로. 왠지 아세요? 지금 7번 언급된 단어부터 이 2번 제목에 2번 언급된 키워드도 있는데, 이거 다 쓰실 건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언급된 걸 가지고 계속 그거에다가 옆에 붙이고 하셔야죠. 그쵸?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광부예요. 저희가 했던 네이버, 페이스북 컨텐츠에서 계속 붙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붙여 나간다면 그 옆에서 이렇게 이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 그 컨텐츠의 주제인 거죠. 이 제목의 주제고 이 컨텐츠 실제 내용의 주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빈도를 먼저 이렇게 딱 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7번부터 3번 정도 언급된 키워드인데요. 활용도 높은 키워드, 높지 않은 키워드.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1순위고요. 정말 쓰면 좋다. 이건 2순위입니다. 이거는 같이 저 키워드랑 합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쓰면 조금 더 좋은 것들. 요 옆에 있는 거는 그냥 같이 쓸 거면 쓰고, 아, 어,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제목을 보면, 글쎄요, 요건 전 한번 쓰고 싶은데, 꽉 당첨. 아니, 꽉은 그렇고, 당첨. 그러니까 이제 뷰티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첨에 대한 내용들도, 예, 이렇게 조금 더 한번 컨텐츠를 하나 또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당첨되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목은 사실 제목은 사실 많이 긴 경우가 없어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죠? 컨텐츠 3개 하면 이렇게 얻는 게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컨텐츠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양도 중요한데요, 사실 퀄도 중요합니다. 이게 명사 위주로 좀 많이 언급이 돼야 사람들한테 딱딱딱 읽히거든요. 근데 명사 위주가 아니면 말이 어쨌든 길어지죠. 그러면 어쨌든 많이 빨리 읽히진 않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컨텐츠를 작성할 때 흔히 말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어떤 은어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이벤트 때 왜 우리 수많은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런 대형 커머스들 보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떠도는 은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 명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마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똑같이 컨텐츠 내용도요. 제일 많은 것부터 제일 적은 것까지 있는데 너무 많아서 6번까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예, 끊었고요. 이 컨텐츠에서 저희가 빼올 것들이 뭐가 있냐. 피부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극, 피부 제가 미리 해놨어요. 환절기, 겨울, 진정. 지금 이 컨텐츠를 토대로 이 컨텐츠와 비슷한 타겟, 만약에 이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런 컨셉의 컨텐츠들이 잘 됐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 뷰티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저 자극, 환절기, 겨울, 피부 진정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아요. 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는 사실 이렇게 47에서 6번까지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빈도가 한 번 정도 돼 있는 이런 키워드는 빼고 거의 이 두 번째부터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컨텐츠의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요한 키워드들, 필요한 키워드들을 빼오는 거죠. 예. 키워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글이 많네요. 예. 자, 단어를 많이 쓰셨고, 다음에 댓글 분석입니다. 댓글 분석. 댓글 분석은 VOC 분석은 앞전의 제목과 컨텐츠 분석하고는 결이 달라요. 왜냐? 앞전 거는 누가 작업을 했나요? 컨텐츠 제작자가 작업을 했죠. 댓글은 누가 작업하죠? 댓글 직원이 작업하나요? 예, 물론 옛날에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들은 직접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특히 저런 소셜판 쪽에는 그렇게 하진 않죠.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이 컨텐츠를 확인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그 댓글에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가져온 겁니다. 유저들이 많이 썼던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키워드와 빈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토팜, 리얼베리어, 뷰티, 베리, 출처, 인사이드, 예, 쭉 있네요. 일요일 오후 시간. 저는 근데 이 파란색 쳐진 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일단 출처. 여러분, 출처가 이 컨텐츠 댓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컨텐츠에서는 사실 출처라는 단어가 두 번 정도 댓글에 실제로 언급이 됐어요. 예, 저도 저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두 번 정도나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어디서 봤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저 뷰티 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그 네이버 블로그의 그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출처를 물어봐요. 저 정보를 어디서 확인했는지. 예. 그래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이 정보를 알았다 하고 알려줍니다. 홈페이지로 유입됐죠, 저 유저 지금. 예.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뭐 이제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어쨌든 니즈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저 출처에 대한 것들, 뭔가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게, 콘텐츠에서 언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드나요? 시간이 많이 드나요? 안 듭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그런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는 뭐 요즘은 조금 그 저품질에 걸릴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저런 출처에 대한 언급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댓글에서 봐야 될 건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국어 영역에서 얘기하는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뭐 부사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꾸며주는 단어들, 어떤 단어를 역시, 진짜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진짜 이거 좋더라. 진짜 이거 좋더라. 그러면 컨텐츠 제작자들이나 마케터들은요, 그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역시 진짜 이거 좋은 것 같아. 예, 단순하죠. 그냥 거기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다니다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로우한 레벨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뭐 저희도 다 알겠지만 저희도 복잡한 광고 보나요? 예, 안 보죠. 저희마저도 흔히 이제 마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뭔가를 막 체계적으로 막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한다 안 해요. 귀찮아서 안 봐요. 예, 시간 없고 바쁘고 나 바쁜데. 예. 그냥 이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냥 그 명사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댓글 분석은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댓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사실은 약간 페이스북이래. 약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그쪽도 사실은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뭐 그 댓글을 달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이제 약간 살짝 어뷰징성이 보이는 댓글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자연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건 그래도 약간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조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뭐 이렇게 페이지 글들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댓글, 실제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유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이 빈도의 확인을 하면서 많이 받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요렇게 뭐 역시 진짜 간식 머핀 출처. 제 생각에는 건질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처. 출처에 대한 부분.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홈페이지에서 뭐 이런 이벤트도 합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하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따로 컨텐츠를 주고 이제 비용을 제공하시고 컨텐츠를 이제 만드시는 거라면 저 출처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조금은 녹여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컨텐츠와 내용 분석은, 예, 저는 일단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겨울과 약간 피부 진정 자극, 전 이쪽으로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컨텐츠 및 VOC 분석은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다른 분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분석은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 분석은 아니고요. 끝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석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는 어떤 광산의, 네이버 블로그라는 광산의 광부인 것입니다. 예,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예,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